2010년대 동부 컨퍼런스에는 우승을 노릴 만한 팀이나 슈퍼스타들이 적어 서고동저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기존 슈퍼스타들의 이적과 새로운 유망주들의 성장이 겹치면서 동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기량을 선보이며 2022년 동부 올스타 스타터로 뽑힌 5명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올스타들이 과연 데뷔전 예상대로 성장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동부 캡틴이자 올스타 12회에 빛나는 케빈 듀란트의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장점으로는 믿을 수 없는 높이와 민첩성, 득점을 쟁취해낼 수 있는 멘탈을 지닌 역동적인 윙 플레이어, 대학 무대에선 마음먹은 대로 득점할 수 있음, NBA에서도 통할 공격 스킬셋, 그의 신장으로 드리블 돌파 이후 올라가는 풀업 점퍼는 완전히 불법이다와 같이 공격 부분에서는 이미 완성형 플레이어임을 인정받았고 탁월한 신체 조건까지 더해져 있다 보니 지금 별명처럼 듀사기라는 극찬이 따라붙었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부면에서는 박스아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훌륭한 리바운더, 7.5피트의 윙스팬과 뛰어난 점프력을 지녀 락다운 디펜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수비 시 자세가 높아 기본기를 다듬을 필요가 있고 인사이드에서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벌크업이 필요하다는 보완해야 할 점들도 같이 언급됐는데요. 세부 능력치를 개별로 체크해도 큰 단점이 없었던 듀란트는 2007년 NBA 드래프트에서 2픽으로 지명을 받았고 현재는 NBA 역사상 최고의 득점 기계로 성장했습니다. 신인왕 타이틀을 시작으로 OKC 시절에는 4번의 득점왕과 13-14 시즌 정규 시즌 MVP를, 워리어스 시절에는 2번의 연속 우승과 파이널 MVP를 거머쥐면서 컴패리즌으로 꼽힌 덕 노비츠키, 트레이시 맥그레디를 일찍이 뛰어넘고 슈퍼스타의 슈퍼스타로 거듭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듀란트와 상반되게 미드레인지 공격이 아예 없다고 평가받았던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7.3피트의 윙스팬과 거대한 손 크기, 2m 11cm의 장신이라는 우월한 피지컬에 대한 칭찬이 가장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두세 번의 드리블로 반대편 림을 넘어올 수 있는 놀라운 기동성, 부드럽고 넓은 보폭으로 양쪽 돌파 가능, 매우 이타적이고 BQ와 패스 감각이 뛰어나 포인트 포워드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 현재는 단점이지만 슈터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등 신체 조건이 좋다 보니 공수 양면으로는 추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니콜라스 바툼이 컴패리즌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NBA 빅맨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말랐기 때문에 하체 운동으로 힘을 키워야 함. 스피드와 기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벌크업하는 것이 관건. 풀업 점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리머테 가는 공격 패턴. 올해 31.3%의 3점 성공률을 기록했으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슈폼이 부자연스러움과 같이 여전히 많은 면에서 미숙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 한계치는 올해 국제 유망주들 중에 가장 높다라고 평가했고 그리스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던 19살의 유망주는 1라운드 15픽으로 미러키 벅스의 지명을 받아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4년차로 접어든 16-17 시즌을 기점으로 벌크업에 성공해 인사이드 장악력을 한껏 높였고 기량 발전상 수상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6년 연속 올스타 선정, 백투백 정규 시즌 MVP, 올해의 수비 수상, 그리고 지난 시즌 미러키의 우승까지 이끌며 쟁취할 수 있는 타이틀은 모두 얻어냈고 아직 전성기 도입부에 불과해 앞으로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그리스 괴인입니다. 그 다음은 이번 시즌 시카고 불스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더마 드로잔입니다. 장점으로는 2m에 육박하는 큰 키와 긴 윙스팬, 덩크할 때 림보다 머리가 위로 올라갈 만큼의 뛰어난 운동 능력, 미드레인지 게임을 완벽히 마스터하였고 특히 20피트 안쪽에서 유난히 공을 잘 쏨, 스크린을 잘 활용함, 유려한 스핀 무브와 플로터로 다양한 리머텍이 가능함과 같이 드로잔이 구사하는 클래식한 공격 스킬에 관한 호평이 많았는데요. 반대로 단점은 슛 레인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중거리 점퍼는 잘 들어가지만 3점 시도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공을 쥐고 있을 때 때로는 예측 가능한 쉬운 플레이를 하며 페이스업 공격 작업 시 창의성이 부족함, 피지컬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음에도 포스트업을 시도하지 않음,
볼핸들링 능력 향상 필요, 패스와 어시스트 개수가 적음, 위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직 잠재력의 대부분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컴패리즌 예상은 토론토 선배인 빈스 카터가 꼽혔는데 NBA에 입성하자마자 슈퍼스타급 포스를 보여준 카터와 다르게 드로잔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4년차까지는 슛을 많이 던질수록 효율이 낮아졌으나 13-14 시즌부터 3점슛 시도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저조하던 어시스트 개수도 2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게 되는데요. 이후 토론토에서 4번의 올스타 선정, 동부 컨퍼런스 1위 등극이라는 성과를 냈고 샌안토니오를 거치면서 리딩과 볼핸들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경험치를 쌓아 팀 전체 공격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리그 13년차가 된 이번 시즌 평균 득점과 야투율 모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효율과 볼륨을 모두 다 챙기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며 마이클 조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데토쿤보와 동갑내기이자 위긴스와 대학 동문인 조엘 엠비드입니다. 17살에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했지만 빠른 기량 발전을 이뤄낸 그의 장점은 NBA에서도 훌륭한 센터의 피지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센터, 드림 쉐이크를 포함해 다양한 바디 페이크를 통해 슈팅 찬스와 많은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농구 경력에 비해 인상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수비 부면에서도 엄청난 보폭과 길이로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리바운드 역시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짧은 농구 경력 대비 보여준 재능이 장점으로 평가된 것처럼 단점 역시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의문스러운 슛 셀렉션, 절제가 되지 않아 턴오버가 많음, 수비 시에 공격자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반응함, 노련한 빅맨에게 고전함, 공에 너무 집중하여 자신의 마크를 놓침 등 NBA 적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하드웨어에 더해진 재능은 컴패리즌으로 팀 덩컨,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레전드 빅맨들을 소환시켰고 2014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픽으로 필라델피아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드래프트 전에 오른발 골절 수술을 받으며 16-17 시즌부터 경기를 치를 수 있었는데 데뷔 시즌 이후로는 비교적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센터로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17-18 시즌부터 지금까지 평균 25득점은 기대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의 에이스로 성장하면서 5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경험이 쌓이면서 턴오버 개수 역시 꾸준히 감소시켜 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또 한 번 갱신하며 MVP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한 제임스 하든과는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선수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트레이 영입니다. 영도 엠비드와 마찬가지로 대학 무대를 1년만 거치고 바로 NBA에 입성했는데요. 신입생 신분으로 득점왕과 어시스트 왕을 동시에 석권했던 영에 대해 스카우터들은 1학년들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 선수 전체를 놓고 봐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점은 한계가 없어 보이는 슈팅 레인지를 꼽았고 하프코트를 넘으면 어느 곳에서든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 데이비슨 시절 스테픈 커리 이후로 최고의 슈터일지도 모른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다른 훌륭한 슈터들과 다른 점은 단순한 원드리블 풀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리블 동작에 이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연계 능력을 가지고 있음, 빠른 릴리즈를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슛 시도가 가능함, 넓은 슈팅 범위가 페인트존 돌파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줌, 림까지 도달할 수 없을 때는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플로터를 통해 꾸준히 득점할 수 있음, 픽앤롤 능력이 뛰어남, 트랜지션 상황에서 돌파를 이끄는 능력이 우수하고 훌륭한 코트 비전을 보여줌 등 개인 득점 능력과 팀플레이는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점으로는 NBA 가드치고 이상적이지 않은 신체 조건이 가장 먼저 거론되었고 운동 능력을 통한 마무리를 기대하기엔 높이와 폭발력이 부족함, 인사이드에서도 위력적이려면 훨씬 더 스킬에 의존해야 할 것, 때때로 위험한 패스를 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턴오버를 저지름, 슛을 잘 쏘는 만큼 공을 돌리며 더 좋은 기회를 찾기보단 샷클락 초반에 매우 긴 롱샷을 시도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는 상대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선수라 말하며 빠른 가드 앞에서 버틸 정도로 뛰어난 폭발력은 없고 다른 누군가를 막을 만큼 크지도 않아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2018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5픽으로 지명되어 NBA에 입성한 후 빠르게 리그에 적응해 재능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소포모어 시즌부터 평균 30득점에 가까운 득점 볼륨을 쌓으면서 올스타로 선정되었고 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에서 화끈한 공격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팀을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끄는 등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슛과 관련된 효율이 모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젊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2022년 NBA 올스타 스타터로 뽑힌 10명의 선수들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선수에 대한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서 기대 이상의 눈부신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